여러분, 오늘은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돌아가 볼 거예요. 조선시대로 돌아가 궁중에서 울려 퍼지는 장엄한 음악을 들어볼 준비 되셨나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조선의 왕이 되어 궁중음악회를 열게 되면 어떤 음악을 연주하고 싶으신가요? 세종대왕처럼 새로운 악보를 만들어 볼까요? 아니면 세조처럼 멋진 제략을 만들어 볼까요? 그리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음악은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연주되어 온 특별한 음악이에요. 바로 종묘제략입니다. 이 음악을 들으면 여러분도 잠시 조선의 왕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눈을 감고 귀를 쫑긋 세워보세요. 장엄한 음악과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학습 목표는 종묘제략의 쓰임과 구성, 악기 구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오늘은 어디로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조선 전기. 이 시기는 우리나라 음악사에서 그야말로 대박이 터진 시기였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음악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출발해 볼까요? 조선 전기의 음악은 르네상스와도 같습니다. 조선 전기는 궁중음악이 꽃피운 시기였어요. 세종, 세조, 성종은 음악계의 3대 천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한 업적을 남겼답니다. 그럼 잠깐 조선 전기 음악사에 대해 애니메이션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전기는 우리나라 궁중음악의 황금기였지. 고려의 왕씨가 아닌 이씨가 새로 왕이 되었기에 백성에게 정당성을 설명해야 했고, 음악으로 백성을 교화하자. 국교도 불교에서 유교로 바뀌면서 음악을 활발히 이용하게 돼. 유교는 예와 악이 근본. 세종대왕은 박연과 함께 율관을 만들고 악기를 새로 제작하는 등 악을 대대적으로 정비했고, 고려 말에 훼손된 악기들을 고쳐보자. 정간보를 창안하고 여민락, 정대업, 보태평 등 새로운 악곡을 작곡하여 우리 고유의 음악인 향악을 발전시켰어. 새로운 음악은 새로운 악보에 용비어 청가를 가사로 노래하는 여민락. 세조는 세종이 지은 정대업과 보태평을 종묘제례악으로 채택하였고, 이전까지는 종묘에서도 송나라의 악을 연주했지요. 성종이 편찬한 음악이론서 악학괴범은 지금까지도 국악의 지침서로 쓰이고 있어. 잘 살펴보셨나요? 이제 조선 전기 음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악계의 슈퍼스타를 소개할게요.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로 유명하지만 음악에서도 엄청난 혁신을 일으켰어요. 바로 정간보라는 악보 체계를 만든 거죠. 정간보가 혁신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음의 길이와 높낮이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마치 현대의 디지털 음악 프로그램처럼 정확하게 음악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은 제례음악의 대부인 세조입니다. 세조는 종묘제략을 정비했어요. 정대업과 보태평이라는 음악을 종묘제략으로 채택했는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종묘제략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조상을 기리는 중요한 의식에 사용되는 음악이에요. 세조는 이 음악을 통해 조선의 정통성과 권위를 높이려 했던 거죠. 음악으로 나라의 기강을 세우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 다음은 음악 백과사전을 탄생시킨 사람을 소개할게요. 바로 성종입니다. 그 시대에는 악학괴범이라는 책이 편찬되었어요. 이 책은 조선시대 음악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일종의 음악 백과사전이었죠. 악기의 제작법부터 연주법, 음악 이론까지.
당시의 모든 음악 지식이 이 한 권의 책에 담겨 있어요. 어떠세요?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음악에 열정적이었는지 느껴지시나요? 세종의 혁신적인 악보, 세조의 장엄한 재래악, 성종의 방대한 음악 백과사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한국 음악의 뿌리가 되었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세조가 정비한 조선의 대표적인 궁중음악, 종묘제례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묘제례악은 기악, 노래, 춤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입니다. 이 음악은 종묘에서 조선시대 역대 제왕의 제사를 지낼 때 연주되었습니다. 종묘제례악은 주로 세종대왕이 만든 정대업과 보태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곡은 세조 때 종묘제례악으로 정식 채택되었습니다. 보태평 11곡은 역대 조선 왕들의 문덕을 찬송하고 정대업 11곡은 무공을 찬송합니다. 연주 방식을 알아볼까요? 종묘제례악은 월대를 기준으로 등가와 헌가로 나누어 제사 절차마다 번갈아 연주됩니다. 여기서 월대는 궁궐의 주요 건물 앞에 만든 넓은 기단 형식의 대인데 궁중의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사용됩니다. 악기 편성으로는 편종, 편경, 방향과 같은 타악기가 주선율을 연주하고 그 외에 당피리, 대금, 해금, 아쟁, 태평소 등이 함께 연주한답니다. 그리고 이 곡에는 지금의 뮤지컬처럼 노래와 춤이 더해져 한층 다채로운데요. 노래는 악장이라고 하며 주로 선조들을 찬송하고 복을 기원하는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춤은 일무라고 하며 종묘제례악에서는 8일무로 8 곱하기 8의 배치로 64명이 참여하는데 문무와 무무로 나뉩니다. 문무는 선조들의 문덕을, 무무는 무공을 찬송하는 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보태평 중 희문 악곡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희문은 보태평 11곡 중 첫 번째 곡으로서 종묘제례의 영신례, 전패례, 초헌례의 희문을 연주합니다. 여러분, 이 음악을 들으면서 악, 가, 무가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이 음악에서 우리는 조선시대 궁중음악의 장엄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음악을 통해 우리는 조선시대의 음악적 성취와 문화적 깊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종묘제례악은 2001년 유네스코 인류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그 가치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선 전기 음악 발전과 종묘제례악에 대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수업에서 우리는 조선 전기의 음악 발전과 종묘 제례악에 대해 배웠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궁중음악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이 시기의 주요 업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종대왕은 정관보를 창안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 기보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조는 종묘제례악을 정비하여 체계를 잡았고 성종 때에는 악학괴범이 편찬되어 음악 이론과 실제를 집대성했습니다. 조선 전기의 주요 음악인 종묘제례악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궁중음악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이 곡은 기악, 노래, 춤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입니다. 그리고 종묘에서 역대 제왕이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되었는데요. 세종대왕이 만든 정대업과 보태평 등의 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곡된 두 악곡을 세조 때 종묘제례악으로 정식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음악에 대해 깊은 이해와 창의성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우리의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음악의 가치를 이해하고 계승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의 열정적인 참여에 감사드리며 오늘 배운 내용을 잘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